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핸즈온 머신러닝 책에 있는 챕터 2에 있는 내용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언집을 해서 CSV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펑셔널리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칼럼이 한 10개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칼럼은 그 태평양으로부터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자열이었었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쪼개는데 그 저자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특히나 여기서 집값을 프리딕트하는 타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값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 그 연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뉴메리컬 데이터인데 그거를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할 적에 어떤 특정 연봉 집단이 오버 리프레젠트 되거나 언더 리프레젠트 되지 않도록 스트라타를 만들어서 이 스트라티파이드 셔플 스플릿을 사용을 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SK러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쪼갤 적에 이게 어떤 경우에 데이터셋이 어떤 특정 데이터가 트레인셋으로 갔다가 테스트셋으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셋을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으로 쪼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이 특정한 데이터들의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그 비싼 쪽으로 갔을 때 트렁케이션이 있는 걸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싱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미싱 데이터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미싱 데이터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긴 좀 간단하게 보여주기만 간단한 케이스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미싱 데이터가 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라는 거는 돈이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가 있다고 단순히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메꾸는 작업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미디안으로 메꾸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지니어스한 방법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싱 데이터는 굉장히 현실적인 데이터를 만났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쭉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 categorical variable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categorical variable이 ocean proximity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인가 5가지의 캐테고리가 있었어요. 섬이 있었고요. 뭐 베이에리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numerical value로 바꿔줘야만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넘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점점 패키지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때 요게 필요했던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categorical variable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ordinal encoder라고 해서 요거 sklearn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요겁니다. sklearn preprocessing의 ordinal encoder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요거 하는 건 별게 아니고 숫자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categorical variable이 섬이 있었고요. 베이에리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1시간 안의 거리, 1시간 안, 그 다음에 내륙이 있었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요거를 숫자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는 어떤 순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플로트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한 다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fit transform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 여기 sklearn 패키지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fit 메소드가 있고요. predict, transform도 있군요. 그래서 이 피팅을 하는 거는 파라메타를 고정을 합니다. 여기다 트레인 셋을 집어넣어서 파라메타를 고정시키고요. 그러면 고정이 된 다음에 프리딕 하는 거고요. 트랜스폼은 이 경우에 트랜스폼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여기 보면 데이터에 5개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이 트랜셋을 집어넣으면 그 칼럼에 5개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0, 1, 2, 3, 4를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하면 그 데이터를 0, 1, 2, 3, 4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fit transform 하면 fit을 하고 동시에 transform을 하는 펑셔널리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fit, transform, predict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fit and predict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fit을 한 다음에 transform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런 패키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오브젝트에 fi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걸 피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it 메소드는 여기 클래스가 5개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케이. 인랜드는 0, 베이에리어는 1, 그런 식으로 피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해준 게 여기 아웃풋으로 나온 거고, 이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디널 인코더는 0, 1, 2, 3, 4로 바꿔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뉴메리컬 밸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가 가까운데 뉴메리컬리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0하고 4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피지컬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한 거고, 이게 피지컬하게 어떤 것끼리는 가까우니까 그 두 개의 카테고리가 가까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디널 인카운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봤던 게 오디널 인코더고요. 이게 보통은 원하드 인코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하드 인코더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0을 10000, 1을 01000, 2를 00100, 3을 00010, 4를 00001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드 인코더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원하드 인코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it transform을 하면 됩니다. 동일해요. 단지 아까 이게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거 대신에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처음 10개의 데이터의 그 오션 프록시미티가 이렇게 코딩이 됐었는데,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죠.
여기가 10000이 된 거고요. 요거가 0이 10000, 그리고 4가 00001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동일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 이내 섬, 내륙, 섬, 베이에리아, 그 다음에 해안가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외에도 이제 커스텀 트랜스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그래서 요런 거를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을 보면 데이터를 획득했어요. 데이터를 획득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웹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셔야 돼요. 웹 크롤링 하는 게 뭐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뷰티풀 숲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제가 얘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이라고 있었어요. 셀레니움.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뷰티풀 숲하고 셀레니움이 가장 파퓰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도 코딩님 거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따라서 쭉 하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더 프로젝트 기간을 늘려줘야 되나? 기말 프로젝트를 6월 17일까지 했는데 이게 6월 18일이 마지막 수험 기간이고요. 19, 20까지 할까요? 6월 20일이면 언젠가? 일요일. 그러니까 여기가 18일까지가 그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도 코딩님 그거 쭉 따라가면 돼요.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셀레니움 말고 뷰티풀 숲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저도 한두 번밖에 안 써봤습니다. 근데 셀레니움 요거 나도 코딩님 따라서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따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뭐 여기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찾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가 말고 딴 게 있었는데 뷰의 디벨로퍼에 디벨로퍼 툴인가? 여기서 뭐 이렇게 찾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쫓아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젊으니까 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작업이 해 보시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냥 탑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저자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그래서 그걸 언집을 해가지고 CSV 파일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은 오염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염된 데이터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tegorical variable들은 원하드 인코딩을 써서 numerical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train set, test set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머신러닝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요 작업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컨셉만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리세스를 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데이터 프리세스를 할 적에 먼저 미싱 밸류들은 미디안으로 바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게 클래스가 이거예요. 심플 임퓨터고요. 이 심플 임퓨터나 SK런 어디엔가 있어요. SK런 요거 보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특정 칼럼에서 미싱 밸류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미디안으로 바꿔치는데 심플 임퓨터라는 걸 사용을 했고, 그때 스트래티지는 미디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심플 임퓨터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contribute, attribute, adder는 요거는 여기 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룸 넘버, 룸의 개수 대신에 룸의 개수를 집의 개수로 나눠서 집당 룸이 몇 개 있느냐, 그걸로 대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대신에 population을 household로 나눠서 집당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핸들링을 하는 거를 여기에 클래스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걸 상속을 받고요. 트랜스포머 미닌 요거를 상속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room 대신에 room per household를 계산을 했고 population 대신에 population per household를 계산을 했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었고 그래서 그 missing value를 채운 다음에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거는 뭐냐면은 스탠다드아이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연봉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있다고 그러면 연봉에 뮤하고 시그마 계산을 해서요 연봉을 표준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탠다드 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게 트레인셋에서 나오는 겁니다. 테스트에서는 안 보는 거예요. 트랜스셋에서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싱 밸류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칼럼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모든 칼럼을 스탠다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 파이프라인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요 클래스가 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요 오브젝트에다가 fit transform housing 요걸 해주면 여기에다가 처음에 missing value를 미디안으로 때려주고 그 다음에 rooms per household 계산해주고 population per household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칼럼을 standardize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 세 개의 작업을 하나 하면 돼요. 근데 그 세 개의 작업을 묶어 가지고 패키징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물론 생각을 해보면 없어도 돼요. 파이프라인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이렇게. 근데 묶어서 하면은 훨씬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고요. 여기 컬럼 트랜스폼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 정제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 머신러닝 그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제일 익숙할 테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fit하고 그 다음에 predict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fit하고 predict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동일해요.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보겠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여기 있습니다. SQL은 요거에 패키지가 점점 많아져요. 요거 보면서 어디에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돌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했고, 여러 가지 디렉토리 스트링 만들었고요.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는 펑션 만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언집을 했어요. 그러면 CSV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펑션이고, 펑션을 해서 이제 이게 그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집값이고, 집값을 프리딕트 하는데 연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봉을 5가지 캐테고리로 쪼갰어요. 0부터 1.5, 1.5부터 3.0, 3.5부터 4.5, 4.5부터 6까지, 6부터 나머지. 그거를 라벨을 1, 2, 3, 4, 5라고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트레인셋과 테스셋을 스플릿 할 적에 특정한 소득군이 오버 리프레젠트 되거나 언더 리프레젠트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Stratified Shuffle Split이라는 거고요. 8대2로 쪼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그 오브젝트의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고 뭘 기준으로 스플릿 할 거냐, 요걸 기준으로 스플릿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트레인 인덱스가 나오고 테스트 인덱스가 나와서 그거를 하우싱 데이터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락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걸 찍어요. 요 트랜셋 테스트셋이 끝났으면 요 하우싱 인컴 캐테고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셋 테스트셋에서 요거 이미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요거 제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트레인셋에서 요 집값 부분을 제거를 했고요. 집값 부분이 정답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여기 요 트레인셋에서 집값 부분을 제거한 부분을 하우싱이라고 그러고, 집값 부분을 라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값 제외한 나머지 요게 쫙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값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보시면 트레인셋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요게 2만의 80%니까 한 16만 개 되나요? 16만 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집값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머지 부분하고 집값 부분하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우싱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는 하우싱 라벨.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적에 요걸 가지고 요걸 프리딕트 하도록 모델을 만듭니다.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나머지를 1D라고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여기 집값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라인을 긋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가 나머지가 1D가 아니고 9D인가 그렇습니다. 더 되네요. 왜냐하면 원하드 인코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서 요게 해주는 게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작업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션 프록시미티는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한 룸 넘버 대신에 각각의 집마다 룸이 몇 개냐, 파퓰레이션 대신에 각각의 집마다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로 바꿔주는 거고요.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컬럼 트랜스폼이라는 거 설명 안 했는데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있고 뉴메리컬 베리어블이 있어서 뉴메리컬 베리어블에는 요 뉴메리컬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고 num attribute를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num attribute는 요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카테고리컬 어트리뷰트, 요거는 이름이군요. 그래서 뉴메리컬 어트리뷰트에서는 뉴메리컬 파이프라인 요거를 사용을 하고, 요 오션 프록시미티에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데 그거는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풀 파이프라인이 되는군요. 그래서 요 만들어낸 파이프라인에다가 하우싱을 집어넣어서 fit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프리프로세스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스가 다 끝난 게 한 16,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되고요. 피처는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데이터셋이 여기가 대충 2만 개 정도 있었고요. 여기가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쪼갰고요. 여기가 대충 20만 개죠. 2만 개가 아니고 20만 개. 여기는 16만 개. 여기는 한 4만 개. 그리고 여기가 10개.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쪼갰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집값하고 집값 아닌 거하고 쪼갰습니다. 테스트 세트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9개, 1개, 여기가 9개, 1개, 여기가 16만 개, 여기가 4만 개.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를 했더니 여기가 16개가 됐고요. 1개, 여기도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16개, 1개, 여기가 16만 개, 여기가 4만 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16개의 숫자 가지고 요 한 개의 숫자를 맞추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랜덤 포레스트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모델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16,512개가 있고요. 피처는 16개예요. 그래서 집값을 설명하는 설명 변수가 16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16개 가지고 이 집값을 맞추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게 sklearn의 여기입니다. 리니어 모델에 있어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fi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레인셋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트레인셋에서 나온 겁니다. 집값입니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피팅을 해라 그런 거고요. 이제 피팅이 끝나면 이제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파이프라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프리딕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이제 우리가 프리딕트 하려고 하는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프리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프로세스 거친 거를 프리딕트에다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프리딕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딕테이션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은 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적어보죠. 요게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루트 민 스퀘어가 68628이에요. 테셋에서 할 겁니다. 아마 트레인셋에서 했나? 예, 좌우지간. 다른 게 있는데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이거는 지금 우리 트레인셋에서 하고 있군요. 디시전 트리는 에러가 제로입니다. 트레인셋에서. 근데 실제로는 테스트셋에서 퍼포먼스를 봐야 돼요. 지금 요거는 지금 디시전 트리는 제로입니다. 이게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인데 이게 트레인셋에서 계산했군요. 테스트셋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요 디시전 트리는 에러가 없어요. 트레인셋에서. 근데 실제로는 테스트셋 가면은 에러가 엄청날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고요. 18603 18603 이건 랜덤 포레스트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111094 111094 이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봤는데 요 트레인셋에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디시전 트리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테스트셋에서 퍼포먼스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테스트셋에서는 안 돌려봤군요. 제가 코드를 보니까 돌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몇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 디시전 트리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거 있는데 여기도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추가로 하이퍼 파라메터라는 게 없고요. 나머지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은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메터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좋은 하이퍼 파라메터를. 그래서 뭐 그리드 서치니 랜더마이드 서치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16, x16 해서 요것들을 찾아줘요.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그러니까 yi 마이너스 알파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해서 요게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요 알파 베타 값들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를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그 파라메타 외에 또 추가적으로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그걸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러고요.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여기 네 가지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거기 트레인셋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건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요 단순히 트레인셋에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보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디시전 트리는 이게 0입니다. 퍼펙트하게 피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테스트셋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는 걸 계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 한번 봤을 때는 디시전 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시험 문제가 100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게 6만 장이었으면 보통 5개나 10개로 자릅니다. 5개로 잘랐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 4개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여기서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5번을 시험을 봐요. 이건 그런 식으로 10개로 자르면 10번 시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10번 시험을 봤군요. tenfold cross validation을 했군요. 그래서 여기서 mean을 보시면 여기 mean만 보죠. linear regression은 10번 시험 본 겁니다. 10번 봤을 때 69052 그 다음에 decision tree가 있었고 random forest가 있고 support vector machine이 있었어요. decision tree는 71047 아까 이게 0이었습니다. random forest는 50182 그 다음에 support vector machine는 111809 좀 전에 요거는 트레인셋 여기 하나에 대해서 피팅을 해서 거기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웃스탠딩하게 디시전 트리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트레인셋을 열등분을 했고요. 열등분을 했고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 거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래서 모델을 모델이 고정이 되면 그 모델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시험 봐요. 여기 10번 시험 봐서 에버리지나 토탈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디시전 트리가 아까 방법으로 치면 퍼펙트 스코어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모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4가지가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랜덤 포레스트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몇 개 피팅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고요. randomized searc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드 서치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 H1, H2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를 그리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텐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썼었죠? 동일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드 서치고요. 랜덤아이드 서치는 여기서 랜덤하게 찍는 겁니다. 보통 랜덤아이즈 서치를 레코멘드를 합니다. 그리드 서치보다 랜덤아이즈 서치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드 서치 얘기하고 있고요. 랜덤아이즈 서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풀 파이프라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이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데이터 획득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스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트레인 테스트셋 쪼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linear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트레인셋에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했더니 얘가 퍼펙트 스코어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지표를 봤던 거고요. 예, 그래서 tenfold cross validation을 했더니 이게 좋다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우리 세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드 서치가 있고 랜덤와이즈 서치가 있습니다. 랜덤와이즈 서치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을 해야죠. 트레이닝이 다 하고 나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ave Full Pipeline이라는 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4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셋, 테스트셋 할 적에 스트라덤 그걸 만들어서 어떤 특정 클래스가 오버 리프레젠트 되거나 언더 리프레젠트 되지 않도록 트레인셋에서 그렇게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스플릿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트레인셋 중에서 집값은 우리가 라벨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집값을 프리딕트하는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커스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뉴메리컬 베리어블을 핸들링하는 파이프라인이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여기서 원하드 인코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베리어블은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이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과시키고 봤더니 트레인셋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집값 칼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가 우리의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이퍼 파라메터를 셀렉트 해야 되는데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를 3개 쓸 건지 10개 쓸 건지 30개 쓸 건지 맥시멈 피처를 2, 4, 6, 8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부스트랩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에스티메이터는 3개 쓸 거냐 10개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메터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메터 그리드라고 그랬고요. 그리드 서치를 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 서치를 여기 그리드 서치를 하면 여기 그리드 서치 제일 좋은 하이퍼 파라메터가 8하고 30이 뽑혔다는 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셋에서도 할 수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모든 게 다 끝나면 이게 파이널 모델이 됩니다. 이게 파이널 모델이 되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joblib라는 걸 이용을 해서 dump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장을 하게 된 거고요. 파이널 모델을 그 pkl 파일로, 피클 파일로 저장이 되는군요.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게 로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덤프는 저장을 하는 거고, 로드는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불러와서 테스트셋에서 프리딕트 해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핸즈온 머신러닝 챕터 2에 있는 내용의 뒷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시간까지 해서 데이터를 처음에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을 세이브하고 거기를 다시 불러들여서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의미 있는 프리딕션을 하는 것까지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번 학기 강의를 종료하겠고요. 여러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거의 문법 강의식으로 해서 좀 드라이해서 여러분이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문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다음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문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방학 때 좀 보시고 다음 학기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 학기 강의는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